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해서 업계에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바이러스 안전지대를 선포했습니다. 출국과 입국 전 과정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한국인이 지난 10년간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방문 외래객은 작년에 93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이 여행 약자를 위한 여행지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들려주는 여행 오디오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위드 허라는 캠페인을 론칭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 호스트의 54%가 에어비앤비 호스트였고요. 2019년은 수입이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3월 6일 금요일자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3월 6일자 금요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이 힘드셨죠? 다음 주에 추세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심층 분석 기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요.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사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또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고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발표하냐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 전반에 대한 수습 방안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이런 사태에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사실 여행사는 여행사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부서의 특성상 그런 업무를 하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나섰죠.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거는 없죠. 여행사를 위해서. 자, 읽어볼게요.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평균 5%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맞춤형 유치 전개로 관광 수요 흡수,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원론은. 하지만 지금 상반기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 사태의 조기 종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전략이 먼저겠죠. 자, 이번에 이번 사태 확산으로 해서 방한 관광시장 위기 요인이 발생인 점을 감안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모든 접점별 확산 방지 총력, 그 다음에 관광산업 피해 구제 선제적 추진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말뿐이죠. 이중 업계 지원책으로 방역 관리와 함께 관광업계 피해 지원, 특별융자 등이죠.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 직후 문체부의 여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말뿐인 지원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정상화 방안의 경우도요. 회복 안정화 시 방한 심리 회복을 위한 마케팅,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본격 추진 등 밝혔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 특사를 각국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 임명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실행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판은 비판이고 또 어떤 그 업무 계획 등이 담겼나 한번 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느냐마는 이번 사태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번 사태 끝나고 나서 수습 안 하고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산업, 관광에 관련한 분야는 너무나 이거는 아니한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크게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를 확대한답니다. 4개의 큰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입니다. 주력 시장 대상 맞춤형 유치에 집중하고 방한 시장, 성장세 시장을 성장세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게 했던 거 그거예요. 자, 볼게요. 중국은요, 정부 간 협력,
내년 2021년에서 22년까지 한중 상호 방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한령 해제 노력을 지속하고요.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 집중 유치한다는 얘기고요. 또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등이라고 합니다. 전담 여행사의 경우 신규 지정, 상시 모니터링 및 규정 위반 제재 강화로 연 1회 했던 거를 연 4회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좀 더 여행사에게 빡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뭐 여행사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물론 뭐 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지만 예. 좀 이상합니다. 일본 시장 볼게요. 침체된 방한 심리 회복을 목표로 상품 홍보의 현지화를 추진한답니다. 주한 한국에 있는 일본인 네트워크를 연계하고요. 한국 관광 안전하다고 홍보하고요. 현지의 유명 인사를 활용한 SNS 등을 통해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한 광고, 한국에 오라는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도약하고 있는 시장이죠. 중화권과 신남방 집중 공략 및 방한 시장 다변화를 가속한다고 합니다. 자, 홍콩과 대만 등이 이제 중화권에 대략 속하겠죠. 20, 30대 여성에서 실버 남성 청소년층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요. 수요 높은 계절 특화 상품 발굴하고 판촉 지원한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뭐 스키 상품 이런 거, 예, 그런 거 발굴하고 판촉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지방공항 직항 증대와 연계해서 항공사 공동 모객한다고 합니다. 사태가 좋아져도 한참 걸릴 텐데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남방 정책 일환으로 한국 특화 콘텐츠, K-팝, 패션, 뷰티 이런 거 하고 고소득층을 위한 프리미엄 한국 관광 컨설턴트 육성, 예, 출입국 편의 개선, 복수비자 요건 완화 및 영사 인력 확대, 법무부랑 협조해서요. 그 다음에 환대 분위기 조성, 뭐 언어 편의도 해주고 환대 주간 운영하고요. 예, 텍스트가 많이 봤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도저히 뭐 특이한 것도 없네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시장에는 고급형, 고령층 등 주류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고요. 미국 시장은 부유층 네트워크와 이제 시니어 단체 협력해서 상품하고 상품 판촉하고, 러시아 시장은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로 대규모 방한 관광 캠페인 한다는 얘기고요. 의료 관광과 국내 병원 연계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지방공항 노선 확대 등 추진입니다. 뭐 공항 노선 지금 없어진 거 잠정 운유되는 거 다 복구하고 정상화되려면은 그게 우선일 듯 싶은데요. 그렇죠? 예. 자, 신흥 잠재 시장을 대상으로 또 하는 게 있네요. 신흥 잠재 시장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국제 행사 한답니다. 도쿄올림픽과 두바이 엑스포. 이게 신흥 잠재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쿄가. 예, 신흥 잠재 시장이었나요? 예, 두바이 엑스포. 두바이가 그렇다 치고. 이런 것들 활용해서 방한 관광 인지도 제고 및 신한류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류만 따지죠. 예, 한류. 예. 글쎄요. 자, 그 다음 카테고리 지역 관광 육성한답니다. 5개 지역권 중심의 방한 관광 확산입니다. 5대 관광 거점 도시 육성합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 그 다음에 뭐 강릉, 전주, 목포, 안동 같은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요. 수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환경 정비, 지역관광 추진 조직 지원 등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159억 정도 투자해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한국 깨끗하지 않나요? 뭐 더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 잘 보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행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사 친화적인 게 갑자기 나와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행자 친화적인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협업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여행 단계별 걸림돌 제거하고 수요 충족 및 지역 관광의 양적 질적 제고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 관광 컨텐츠 확충 10대 관광 경험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상과 목적이 확실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5대 관광 육성 사업인 특수목적적 상품 강화입니다. 또 나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서 현지 광고 하고요. 현지 광고인데 7월에서 9월로 나와 있네요. 중계 채널과 중심지 뭐 했는데 올림픽 기간 그때. 근데 이게 지금 올림픽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요는 뭐 일단 된다고 가정하고 했겠죠. 그 다음에 관광 홍보관 운영한답니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인근에 현지 한국 홍보 행사, 전지훈련 및 환승관광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도쿄에 이제 우리나라 좀 우리 유치해서 전지훈련 같은 거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죠. 한류와 비무장지대, 역사문화, 예, 이런 곳들 5대 특화상품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관광산업혁신입니다. 관광산업에 관련된 거, 관광산업 역량 강화인데, 이건 이제 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매번 뽑는 그 뭐 관광벤처 같은 것들 이런 거 그 뭐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거죠. 내용은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도 한 5년 전에 한국관광공사에 그 관광벤처에 신청해서 예비관광 그걸로 뽑혀갖고 지원을 좀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홍보비 이런 거는 안 됐고요. 홍보비는 됐고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 구입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홍보와 인건비 관련해서도 조금 도와준 것 같고 이 폭도 넓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기반 강화입니다. 융자 지원 같은 거 더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들 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제도가 현재 문제점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자료를. 근데 어떠한 제도 개선들이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 진입 문턱 를 높였던 걸 낮춰서 이런 제도 개선은 사실 우리 기존의 여행업계에서는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지금 코로나19처럼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그 경쟁력이 없는 여행사는 그냥 한순간에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지금 여행업에서 여행사 뭐 운영, 예를 들어서 뭐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정도 해왔던 그런 일종의 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여행업 진입, 여행사 설립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 너무나 쉽게 없어지고 쉽게 다시 어떤 새롭게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시장 혼란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우려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 나온 텍스트만 보면 너무 탁상행정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단어의 재배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 고생하시려면 좀 더 이 현장 업계 그 소리를 좀 더 들을 필요도 있고요. 뭔가 좀 바뀌고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책임을 안 지려는 것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거,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좀 병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참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계 목소리 많이 들으시는 거 아는데, 학계도 학계지만 사실 실무는 우리 여행업 현장입니다. 여행업 현장이니까 여행사 인바운드, 아무래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니까 인바운드와 국내 관광 부분,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 여행업자들, 여행업 몸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목소리 다 들어서 기울이셔야 됩니다. 물론 FIT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예,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자, 한 주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꺾이고 있다는, 변곡점이 왔다는 코로나 사태에 그런 시소식이 들려올 기대해 보면서 3월 6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